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가 뉴스 속의 뉴스를 짚어드립니다. 정상근 기자의 오늘 미디어. 정상근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네, 먼저 얼마 전에 이 현덕수 YTN 보도국장 내정자가 내부 구성원들의 임명 동의 투표를 통과했습니다. 예. 아주 여유 있게 통과했는데 그 소식만 짧게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네. 투표는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 동안 진행이 됐고요. 보도국 구성원 364명 가운데 346명이 투표에 참여를 해서 269명이 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투표율이 95.05% 그리고 찬성률이 77.75%, 그러니까 아주 압도적인 투표 결과가 나왔어요. 이렇게 되면 그 YTN 내부 통합에 아주 긍정적인 효과가 작용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이 현덕수 내정자가 밝힌 대로 이제 좀 평론이 아닌 팩트 중심의 YTN이 성립이 잘 돼서 그동안 망가졌던 YTN이 잘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상서롭다는 표현을 썼어요. 노종면 기자가. 네. 77.7%. 행운의 숫자 네. 7이라고 하죠. 네. 아주 뭐 높은 찬성률인데. 66.6%였으면 어땠을까요? 예, 뭔가 기독교를 믿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곤혹스러운 숫자가 아니었을까. 네. 그러나 그보다 훨씬 높은 77.7. 네, 그렇습니다. 뭐 최남수 사장에 대한 불신임 투표를 할 때 뭐 거의 사실상 반반으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예. 걱정을 좀 안 했던 건 아니었는데 그래도 좀 높은 투표율에 또 높은 찬성률을 기록을 해서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요. 그 소식은 또 그렇게 전하셨고. 네,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현덕수 보도국장이 이 평론가 가십 중심의 시사보도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프로그램들의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마침 민주언론 시민연합이 북한과 관련된 종편의 방송 행태를 지적한 내용이 있어서 그 내용을 전해드릴까 합니다. 예. 지금 남북 관계에 대해서 사람들의 관심이 많죠. 뭐 그거야 당연한데 문제는 이를 대하는 언론의 보도 행태인 것 같습니다. 특히 종편의 북한 보도는 늘 문제로 지적이 되어 오긴 했는데, 왜냐하면 이게 너무 가십성이고 또 자칫하면은 남북 관계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을 정도로 악의적인 내용도 많기 때문이에요. 예. 그래서 이 민언련에서 지난달 3일부터 이달 3일까지 방송 프로그램별로 방송 시간 대비 북한 관련 가십성 보도 시간을 비교한 통계를 뽑았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이 통계를 좀 보니까 좀 재밌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TV조선의 이것이 정치다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좀 논란이 많은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이 방송을 보니까 이 방송이 지난 한 달간 총 1976분을 방송을 했는데 이 중에서 무려 234분, 그러니까 한 11.8% 정도가 북한 관련 가십성 보도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채널A 정치데스크라는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인데요. 예. 총 1879분 중 78분, 그리고 채널A의 뉴스톱 10, 여기에서는 2201분 중 200분이 북한 관련 가십 보도에 매달려 왔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 안 한 것처럼 보일 수는 있는데요. 뭐 남북 관계도 중요한데 뭐 이 정도는 시사 프로그램에서 또 할 수 있지 않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 이 기준이 북한 관련 가십 뉴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통계는 북미 회담, 뭐 한반도 안보 관련 상황, 남북 교류, 대북 제재, 뭐 심지어 북한 내부의 정치 상황, 이런 것들도 싹 빼고 이건 정말 너무 가십이다라고 한 것만 뽑은 겁니다. 예. 한마디로 쓸데없는 보도라는 것이죠. 이 쓸데없는 보도에 지금 TV조선 이것이 정치다는 한 11.8% 정도를 이런 쓸데없는 방송을 하는데 시간을 할애했다라는 건데, 그럼 대체 어떤 보도들이 있었는지가 좀 궁금하죠. 그래서 보면 7월 3일자 TV조선의 이것이 정치다에서는 애민인가 쇼인가 라는 주제를 다루면서 이런 내용을 다뤘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신의주 화학 섬유 공장을 시찰을 했는데 바지에 흙먼지가 묻었다,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바지에 흙먼지가 묻었다는 주제로 평론을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평론의 대상인가라는 좀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서 이 최병묵 TV조선 해설위원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장면은, 그러니까 김정은이 나온 장면은 충분히 편집이 된 뒤에 나간 장면인 만큼 서민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선택된 장면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해당 공장에서 의자를 제공해 줬음에도 김정은 위원장이 흙바닥에 앉았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김정은이 뭐 땅바닥에 앉든 뭐 시차를 오리걸음으로 하든 그게 지금 남북 관계하고 북한의 실상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좀 의아하죠.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면은 뭘 이런 얘기까지 하나 좀 말려야 되는 사회자가 이 사회자가 윤정호 앵커인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지난번에 남북 정상회담을 할 때 판문점에서 펜도 김여정이 갖다 준 거 쓸 만큼 굉장히 깔끔하게 했는데 저걸 보니까 이상하네요. 뭐 이렇게 맞장구를 칩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 엉덩이에 흙 묻어 있다는 게 굉장히 좀 의아하고 이상하다 이렇게 의혹을 제기한 거죠. 그리고 이 TV조선 이것이 정치다 7월 9일자를 보면요. 북부의 상징이라는 대담 주제가 나옵니다. 북부의 상징? 네네. 예. 부의 상징. 이걸 보면 또 황당한데요. TV조선은 북한에서는 생수가 일종의 부의 상징이다 뭐 이러면서 김정은이 먹는다는 신덕 생수를 집중적으로 조명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물을 보면서 이 윤정호 앵커가 신덕 샘물은 김정은도 마시고 북한의 대표적인 생수라고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고영환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 저게 뭐 원래 평안남도 용강군에 있는 신덕산에서 나오는 샘물인데 뭐 만수무강 연구소 막 이런 데서 막 좋은 물 찾아다니다가 골짜기에서 물을 길어와서 김일성 주석에게 줬는데 김일성 주석이 물을 마시고 아 에비앙보다 좋구나 뭐 이러면서 이거를 생수로 팔아라 뭐 이렇게 지시를 했다라는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이걸 들으면 아니 뭐 그래서 어쩌라고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죠. 그리고 이제 뭐 아무리 북한 상품이라고 해도 이렇게 특정 상품을 노골적으로 홍보를 해도 되나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악의적인 내용도 이 시사 토크쇼에 나옵니다. 역시 TV조선 이것이 정치다를 보면요. 7월 27일자 방송에 메가더 동상 화형식이란 제목으로 진행한 대담이 있었는데요. 예. 당시 평화협정운동본부 공동대표 이모 씨를 포함한 3명이 이 인천 중구의 자유공원에서 메가더 동상에 불을 지른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 이정 목사란 분일 거예요. 네네. 통일운동 많이 하신 분. 그런데 TV조선에서 이를 전하면서 통일운동하는 사람들은 적화 통일에 찬동한다 뭐 이런 이상한 논리를 전달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메가더가 뭐 남북의 이런 분단을 고착화시켰다라고 비판하는 것과 적화 통일을 찬성을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인데 그렇죠. 예. 마치 이제 통일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적화 통일에 찬성한다 이러면서 북한 편을 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 TV조선에서 이런 내용들이 지금 방송이 되고 있는데 사실 제가 이런 말씀을 굳이 TV조선의 저런 프로도 보지 않으시는 우리 청취자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 요즘 언론에서 김재동 씨의 시사 프로그램 진행을 두고 좀 말이 많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어제자 한국일보를 보면요. 김재동 시사 프로 내달 첫선 시사 예능화 다시 도마에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예. 여기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여당 성향이 두드러지는 방송인이 시사 프로그램을 진행해도 되냐는 우려도 KBS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이 시사 프로그램이 지나치게 연성화되면 사회적 의제를 형성하는 제기능을 이룰 수도 있다. 편파성에 관한 우려는 현실이 되기도 했다라는 점이죠. 그런데 제가 좀 묻고 싶은 건 그 여당 성향의 방송인이 시사 프로그램을 진행을 못한다면 예. 그러면 여당 성향을 나타내는 언론인이 기사를 쓰면 됩니까? 라는 거를 좀 묻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이 사회 의제의 형성 기능을 연성화가 전혀 안 된 언론들이 지금까지 해왔는지 예. 또 편파성에 대한 우려는 지금 언론에 없는지 또 그 부분도 또 궁금하더라고요. 예. 종편 시사 토크쇼에서 문제가 됐던 저 TV조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람이 TV조선의 부국장입니다. 그러니까 예. 언론사 간부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일종의 언론사들이 얘기하는 정통 저널리스트라는 건데 이 정통 저널리스트가 진행하는 저런 프로그램이 지금 사회의제를 어떻게 형성을 하고 있고 또 편파성은 없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잘 안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언론사들이 좀 잘못 짚고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요. 저런 문제들은 기자가 아닌 사람들이 감히 시사를 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예. 또 시사가 예능화돼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그 자체로서 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한국일보가 좀 그런 비판을 하려면 동종업계 관계자들도 함께 좀 봐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참고로 또 김재동 씨가 또 어딜 봐서 여당 성향이 두드러지는지도 모르겠고요. 그 사드 반대했어요 끝까지. 네, 예. 뭐 자유한국당 성향에서 봤을 때는 뭐 사회의 진보를 꿈꾸는 사람들이 모두 여당 성향으로 보일진 모르겠지만 좀 세상이 그렇게 간단치 않다는 말씀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종편들이 알아야 합니다. 왜 주 시청층이 다 유튜브로 돌아섰는지. 개 뼈다귀 같은 그런 방송을 하니까
떠나는 거 아니겠어요? 유튜브로 찾아간 시청자분들도 그렇게 이제 좋은 프로그램을 보는 것 같지는 않던데요. 그리고 얼마나 파격적입니까? 뭐 문재인 금괴설 이런 건 아니지 무슨 개뼈다귀 같은 그런 허접한 이슈 갖고 훅 묻었느니 안 묻었느니 이런 거 갖고 방송이 나고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하여간 참 여기는 뭘 해도 안 됩니다. 언론에 대해서 평가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집권했을 때, 자기들의 우군이 집권했을 때 그때 언론을 어떻게 여겼어요? 장악의 대상, 지배의 대상으로 여겼던 거 아닙니까? 네, 이제 와가지고 또 언론의 자격, 언론인의 자질 이런 거 얘기할 자격이 있냐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편파성이 아니라 팩트 체크가 전혀 안 되고 의사설정 기능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 네, 그래. 아직도 그거를 잘 모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TV조선도 속히 문재인 금괴 보유설 방송을 해서 문 닫기 바랍니다. 예. 네, 9시 뉴스 방송을 주옥수 씨가 주옥수 앵커가 네, 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네, 일전에 제가 뉴시스 경기 남부본부가 지방선거에 앞서서 남경필 당시 자유한국당 경기도지사 후보와 관련해서 기사를 썼는데 그걸 뉴시스 중앙에서 킬을 시켰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예. 그때 뉴시스는 해당 기사가 편파 보도다라고 주장을 한 바 있는데요. 사실 그 뒷배경을 보면 이게 뉴시스가 경기 남부 본부의 기사만 킬을 시킨 게 아니라 아예 경기 남부 본부 전체를 킬을 시키려는 의도인 것 같다. 네, 라고 또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뉴시스는 서울에 본사가 있고 지방에는 본부가 있는데요. 이게 같은 회사가 아니에요. 중앙은 중앙대로 별도 법인이고 또 지역은 각 지역별로 그러니까 따로 회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약을 맺고 기사 집배송 시스템만 이제 뉴시스 것을 쓰는 거죠. 예. 그래서 지역에서 다른 회사지만 기사를 올리면 그게 이제 뉴시스 인터넷 지면을 통해서 이제 나가게 되는 건데 어쨌든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요. 머니투데이 그룹이 뉴시스를 인수를 했을 때 중앙만 인수를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역 본부 컨트롤에 어려움을 좀 겪었고 그래서 경기 남부 본부뿐 아니라 전국 곳곳의 본부들을 계속 이제 도장 깨기 하듯이 이렇게 하면서 흡수를 하고 있었다. 좀 그런 얘기였습니다. 어쨌든 이 분쟁이 계속됐는데요. 지난 6월 26일에 뉴시스 본사가 경기 남부와 계약을 해지하면서 이른바 이제 그 경기 남부의 기사 작성 권한을 박탈을 했었거든요. 이에 경기 남부가 무효 가처분 신청을 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뉴시스 경기 남부 기자들이 취재 일선으로 돌아오게 됐는데요. 이게 해약 해지가 본사로부터 이루어진 지 한 49일 만이라고 합니다. 49일 동안 지금 취재를 또 못하고 있다가 이제 다시 또 취재를 할 수 있게 된 그런 상황이죠. 이분들이 그동안 뭐 지역과 서울을 오가면서 정말 마음고생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런데 또 이 와중에 그 뉴시스 본사는 이 CMS를 5일이나 뒤늦게 열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참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뭐 끝까지 버티고 있는데 경기 남부 본부도 앞으로 취재 일선으로 돌아가서 기자 활동을 다시 하겠지만 아직 뭐 재판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매주 목요일 뉴시스 머니투데이 본사 앞에서 열리는 집회에 예정대로 진행하고 참여할 것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별로 대단하지도 않은 언론사인데 시끄럽네요. 어쨌든 경기 남부 쪽에서는 기자들이 기사를 쓰고 그거를 본사에 송고를 했는데 본사에서 일방적으로 좀 킬을 시켰으니까 상당히 좀 불쾌했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 신혜식 그 유튜브 신의 한수 이 신의 한수가 뉴시스 통신사와 컨텐츠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 주장을 신혜식 씨가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남겼더군요. 그러니까 뭐 신의 한수를 뉴시스에 공급한다는 거죠. 네, 근데 그 얘기를 저도 듣고 뭐 다른 기사 쪽을 좀 찾아봤는데 아직 이게 확인이 된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뭐 신혜식 씨가 그거를 뻥을 쳤을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건 그거는 좀 확인이 되는 대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사짜 느낌이 납니다. 뉴시스 뭐 그래도 제2통신사로 그동안 평가를 받아왔는데 점점 이상해져 가고 있어요. 예. 이렇게 사짜 느낌 막 주면은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매체 이미지 추락하는 건 정말 뭐 순식간이에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신의 한수라는 콘텐츠가 뉴시스를 통해 나간다면 뉴시스 폭망의 지름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일단 그 뉴시스 기자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어쨌든 뭐 언론노조 지부가 이제 형성이 되어 있기도 하고
또 뭐 이런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을 때 뉴시스 뭐 기자들도 좀 문제를 또 제기한 바도 있기 때문에 이게 너무 신의 한 수 같은 유튜브 콘텐츠는 뭐 지나치게 편파적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뭐 그렇게 되면은 뉴시스 기자들이 반발을 하지 않을까. 머니투데이 그룹에 가서 또 뭐 시위를 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정상근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